자, 합시다. 101번부터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의 표현 방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것은 동그라미 치시고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밑줄, 동음, 이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 붙여놓고 방법으로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하는 유의를 의미한다. 이때 이것은 이중의 의미 밑줄, 이중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을 중심으로 사용되거나 유사한 음문을 반복 밑줄 하기도 한다. 낱말의 소재 소리들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발생한 이것은 차츰 해학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언어 유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언어 유희의 표현 방식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립던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였습니까? 자연 친화죠. 그래서 님이 오는 반가움보다 나는 자연에서 뭐 마시는 게 술을 마시는 게 좋다라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전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황진이 시조죠. 청산리 벽계수 밑줄 치시고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 동그라미 망공산하니 쉬어간다 어떠리. 청산리 벽계수라는 건 어느 양반집 자제입니다. 귀족의 자제예요. 그러니까 야 벽계수야 너 어디 가는 걸 자랑 마. 너 한번 이거 넘어가면 말이야 못 돌아와. 명월이 뭐죠? 황진이 기생명이 명월입니다. 그러니까 야 오빠 나 명월이 떴어. 황진이 나 왔어. 그러니까 오빠 오늘 쉬었다가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유사한 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매미가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쓸다 운다. 그럼 매미는 맵다 쓰르람이 쓸다 언어 유희죠. 울음소리의 유사성을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 있고요. 산채를 맵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맺고 쓴 줄 몰라라. 그러니까 뭐 맺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혼탁한 이거에 뭐 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임재와 한우의 뭡니까? 이건 임재와 한우라는 기생의 문답시입니다. 그래서 북창이 맑았다 하니 우산 없이 길을 가다가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잘까 하노라. 그냥 보면은 내가 갔는데 찬비 맞았다는 얘기죠. 찬비를 찰한에다가 비우자를 쓰면 한우라는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어 유희를 통해서 보면은 북창이 맑았다 하니 우산 없이 길을 가다가 산에는 눈에 오고 들에는 한우 네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생이니까 오늘은 찬비 한우 너한테 삘이 꽂혔으니 나 너의 품에서 자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우라는 기생이 화답시를 보내줘. 어찌 얼어자리 어디서 얼어자리 오빠 오늘 내가 이불 깔아놨으니까 카먼 베이비 이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화답시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되게 웃기죠. 어떤 정보도 없이 이걸 가지고 찾으라는 것도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사실상. 맞죠? 명월이가 뭐 황진이의 기생명인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찬비가 한우라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막연한 겁니다. 사실은. 자, 102번 문제. 다음 중 수사법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죠? 아우성이 뭐 하는 겁니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소리가 없대요. 문맥적으로 모순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역설법이고요. 황홀한 비애. 슬픈데 황홀하대요. 제정신은 아닙니다. 역설이고요. 세 번째, 찬란한 슬픔에 볼 찬란한데 슬프대요. 그러니까 문맥에 모순이 생긴 역설이고.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해설비 금빛이니까 시각이고요. 울음을 우는 것 울음소리 청각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문장 속에 두 가지 감각이 나온 공감각적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별이 이루는 축복. 축복인데 이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역설이고 4번은 공감각적 표현을 드러낸 겁니다. 정답 4번이겠죠. 103번. 예문에 밑줄친 부분과 그 수사적 유형이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뭡니까? 은유법을 나타낸 거죠. 자, 1번. 아랫목에 모인 9마리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이건 뭐죠? 넓은 의미에선 비유적인 표현이 맞지만 같은이 나온 걸 보니까 뭐죠? 비유적 표현 중에서도 지규법입니다. 2번.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 산을 태우고 한 바다를 말리는데 근심 이꼴 산이고 한 이꼴 바다죠. 뭡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의 대상인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도
A는 B다라는 은유법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을 주지 않는 것 역설이죠. 목숨을 빼앗았는데 죽음 안 좋대요. 말이 안 되는 역설입니다. 문맥에 모순이 생겼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감정을 드러내는 영탄적인 게 드러났으니까 영탄법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4번 다음 시와 같은 표현법이 드러난 것은 그랬습니다. 표현법이 뭡니까 여러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문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갈 때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지 않는데 보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실제적인 자기의 마음과 표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반어법입니다. 자, 1번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죠? 표현법 뭐가 있죠?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A 구조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2번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갔는데 안 보내줬대요. 역시 모순이 생긴 역설이고요. 3번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 씻는다. 씻는다가 반복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쭉 유사한 것들이 반복돼도 뭐가 되는 거죠? 강도가 높아지는 점층법입니다. 됐죠? 4번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 부는 이 일이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미주치고요. 사소한 일일 것이나 미주쳐놓고요.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밑줄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러면 내가 매일 그대를 부르고 그대를 생각하는 건 사소한 거요? 사소하지 않은 거요? 사소하지 않은 거죠.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소한 거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반어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5번 다음 시에서 수사법이 가장 다른 하나 그랬습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뭡니까? 소식이 뭡니까? 흩날리는 거죠. 은유법이고요. 2번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은 건 역설이죠. 3번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의 봄도 앞에서 얘기했었죠. 역설.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운데 서러운 거죠. 서로 모순이 돼 있죠. 역시 역설입니다. 그러면 1번만 은유적 표현이 사용되고요. 2, 3, 4번은 역설이 사용된 겁니다. 10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표현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 동그라미 칩시다. 여러분들 논리적 모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죠. 뭡니까? 역설법이죠. 논리적 모순 안에 시적 진실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 시적 진실 밑줄치시고. 그러니까 역설은 모순을 담고 있지만 새로운 진리 강조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시인은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효과적이고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설이 사용된 걸 찾으란 얘기니까 볼까요? 우리들의 밑줄 칠까요?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네. 여러분들 사랑은 이별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건데 이별한다 그랬죠. 사랑과 이별은 서로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역설 정답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5번도 봅시다. 2번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인 것이지만 언젠간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보겠다. 그대를 기다리는 것은 사소한 게 아닌데 사소하다라고 얘기한 반어법이고요. 세 번째,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끓이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잊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잊었다고 얘기하는 반어법입니다. 4번은요.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동그라미. 그대 꽃다운 혼이 어찌다 붉으랴 동그라미. 이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동그라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동그라미. 뭡니까? 색채의 대비입니다. 5번째,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으리라. 뭐가 되는 거죠? 산맥들이 뭡니까? 달려가고 있는 거죠. 화류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07번. 다음 보기의 밑줄친 부분과 같은 표현 방식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니하게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노는 거. 금빛, 시각, 울음, 청각, 공감각적 표현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공감각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거 뭐냐 이거죠. 1번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촉각의 시각화가 되는 겁니다. 2번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뭐가 되고 있다? 금으로 타는 태양이 즐거운 울림이죠. 그럼 시각과 청각이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시각의 청각화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 이 없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럼 4번은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하나, 밑줄,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까지. 그러면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는 거죠.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고대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 그랬죠. 우리 선인들은 말에는 밑줄 신성하고 예언적인 힘 밑줄 치시고요. 신성하고 예언적인 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밑줄 다시 말이 씨가 된다거나 귀신 듣는데 떡말 마라라는 속담 밑줄 치시고요. 그러한 예이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괜찮더라도 일단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말은 다시 밑줄 예언적이거나 주술적인 힘을 발휘 밑줄 치시고요.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밑줄 우리 문학사에서 언어가 힘을 지녔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작품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말을 통해서 무엇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언적인 힘이 있다라고.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을 찾으란 얘기니까 1번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뭡니까? 이 1번 시는 구지가죠. 구지가에서 거북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거북이의 정확히 말하면 머리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두머리. 수장이란 뜻이죠. 맞죠? 또는 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강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이거는. 두 번째, 포롱포롱 나는 저 꾀꼬리 암소서로 의지하네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황조가라는 작품이죠. 황조가는 누구와? 꾀꼬리는 포롱포롱 뭐합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존재고 유리왕인 화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죠. 그러면 얘는 뭐다?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꾀꼬리는 뭐가 된다? 꾀꼬리의 이걸 통해서 유리왕이 슬픔을 알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유리왕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세 번째, 거부가 수로를 내어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내가 만일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먹겠다. 이것도 역시 무엇이 되는 거죠? 구지가의 아류작입니다. 아류작이 해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지가는 집단의 노래라면 해가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적 노래죠. 수로 부인과 관련된 노래. 구지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느 나라? 가야국의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거지만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거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뭡니까? 처용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처용가의 주제가 뭘까요?
지금 보세요. 쉐볼 볼기다리 밤늘이 논일다가 들어와 보니 가라리 내시로다. 둘은 내이어만 둘은 니연고 본디 내이어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그랬죠. 그럼 보세요. 내 아내가 지금 누구? 딴 놈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합니까? 본디 내 거지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했으니까 체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처용과는 체념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어찌하려 했는데 왜 체념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그 남자는 누굽니까? 역신입니다. 역신과 같이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처용이 뭐한 겁니까? 역신을 용서한 겁니다. 역신에 대한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역신은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역신이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용가가 어디까지도 조선시대까지도 내려왔던 겁니다. 왜? 역신을 막는 대상이니까. 이게 왜 용서와 관용이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뭔가 잘못한 적이 있어.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아. 분명히 욕을 먹을 타이밍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불안하게 가는데 엄마가 아이고 오늘 힘들었지? 하면 어때요? 그냥 빨리 한 대 때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뭐 자꾸 보면서 그런 얘기면 더 불안하죠. 그거요. 더 불안한 거야. 용서와 관용을 해주니까. 자, 2번. 가의 구지가와 나의 해가 작품에 대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아까 해가 나왔죠. 구지가는 여러분들 집단이 뭐죠? 서사시라면 해가는 개인의 서정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북이는 뭐가 구지가에서 거북이는 소원의 대상. 즉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 왕이라면 여기에서 거북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긍정적인 대상이라면 여기는 부정적인 대상이죠. 왜? 수로 부인을 잡아간 대상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되죠? 거북이를 불러놓고 위협과 무엇하는 거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의 구조. 위협과 협박의 구조. 자, 봅시다. 그럼 1번 가와 나에서는 공통점을 말하고 싶은 거죠. 거북은 주수를 통해 성취 대상의 소망을 듣는 존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어 달란 얘기예요. 두 번째, 가와 나는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노래 맞아요? 틀려요?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거북은 부정적 성격 아니죠. 여기는 거북은 긍정적 성격이고 여기는 부정적 성격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가와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호명 뭐가 있습니까? 거북아 소원 표출 머리를 내어라 수로 부인을 주어라 그 다음에 위협 아니면 구워 먹겠다 아니면 너 뭐 구워 먹겠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다르게 초자연적 존재의 도덕적 비도덕적 행위 뭐가 됐습니까? 거북이가 뭐 하는 거죠? 수로 부인을 잡아간 거. 요 나쁜 놈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공무도화가 황진이의 시조, 계랑이의 시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봐야 될 게 도화가 뭡니까? 도화가 뭐 넘어간다. 강을 공무. 근데 이 공무도화가의 노래의 배경서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누가 있습니까? 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광리자고라는 어부가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힐뺑 머리수 미칠광 지약이 부니까 머리가 흰 늙은 남자가 막 머리 휘날리면서 막 뛰어가고 있어.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수광부의 처가 쫓아가면서 가지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쳤으니까 뭐예요? 콩낭 빠져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백수광부 처가 뭐합니까? 여기 앉아서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의사 당내공하면서 울면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강이죠. 강 또는 물이라고 나온 기능은 몇 가지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님이 죽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절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거 같이 빠져 죽었죠. 그럼 죽어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단절과 만남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듣고 광리자구가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면 여옥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여옥이도 뭐합니까? 공후라는 악기, 하프와 비슷한 악기를 들고 딱 하면서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공화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수광부의 처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옥이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공무도화가를 공후라는 악기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공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대 가요에서는 네 가지 작품을 알아둬야 되죠. 뭐가 있죠? 구지가, 그 다음에 황조가, 공무도화가, 마지막으로 정읍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구지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집단의 서사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된다? 개인의 서정시라는 거죠. 그런데 수능 유형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공무원 유형은 아직까지도 나오는 게 얘와 얘를 비교해버린단 말이에요. 비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집단 서사시에서 뭘로 넘어가는? 개인의 서정시로 넘어가는 장르들입니다. 이게 이해돼요? 뭐가 안 보여? 이거 말해. 뭐가 안 보인다는 듯이. 자, 두 번째 보면 고대 가요의 공통점은 뭘까요? 전부 뭘 갖고 있다? 배경, 설화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중에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공무도화가는 얘기했습니다. 구지가도 잠깐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온 작품들이 황진이와 개랑입니다. 여러분들 둘의 공통점은 기생입니다. 기생의 시는 무슨 시일까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대의 물을 건너지 마오. 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으니 이제 어찌하리.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만류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뭐 하는 거죠? 결국은 극단적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무슨 사건입니까? 일명 노부부 자살 사건이죠. 이게 쏟아 죽었으니까. 두 번째, 황진이 사랑입니다. 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모르더냐. 있으려 하면 가겠냐마는 제구태여 밑줄치고요. 이 제구태여가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중의적 표현입니다. 네가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점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것도 되고요. 구태여는 뭐 내가 구태여 너를 보내고 보내놓으니까 너 같은 놈팽이가 없었네. 네가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그리워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랑도 역시 사랑이죠. 이화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 이화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화가 뭘 상징하는 거죠? 봄을 상징하는 겁니다. 봄. 그러면 이화우에 흩뿌릴지 울며 잡고 이별하니 봄에 뭐 했습니까? 이별했어요. 추풍낙엽은 언제입니까? 가을. 저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이별이 무엇이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이별의 시간이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긴 이별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됐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메라 그랬습니다. 1번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와 나는 모두 민요조의 율격이다. 민요조는 몇 음보입니까? 여러분 민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도라지 알죠? 도라지 백도라지 몇 음보? 3음보. 근데 시조는 몇 음보? 4음보가 되는 거죠. 아리랑도 보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몇 음보?
3문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3문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기독교 천주교에 가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보통 3문보, 4문보로만 만들어서 굉장히 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 그 가사만 주어지면. 자, 그래서 1번 안 되고요. 2번 가와 다는 모두 참요. 참요가 뭡니까? 참요. 뭔가를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그 문학사에서 참요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서동요는 어떤 참요입니까? 선화공주가 자신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함한 노래죠. 그래서 참요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서동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3번 나마다 모두 향토적 소재. 여러분, 향토적 소재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향토적 소재. 똥냄새 나는 겁니다.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거?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도시에서 볼 수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주로 자꾸 보여야 되는 거죠. 경운기는 향토적이에요? 토속적이에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둘 다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향토나 토속이라 같은 말입니다. 향토와 토속 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는 도시적인 거예요? 향토적인 거예요? 소. 서울에서 소 봤어요? 막 소 타고 막 노량진 앞 가면서 잠시만요 막 이래요? 말은요? 향토적입니다. 선생님 저기 청계천 가면 말 보이는데요? 그거 어쩌다 보이는 말이지 자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이는 걸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쌀은, 벼는, 쌀은 아니고 벼는 향토적이죠. 서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대도시에서 안 보이잖아요 잘. 그게 없어야 대도시잖아요. 할머니는 도시 향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골에만 할머니 계시는 게 아니고 서울에 할머니가 더 많아요 사실은. 원두막은 향토죠. 아파트에 있다고 원두막이 그건 아니고 원두막 아니고 그건 인위적인 거고. 그래서 다시 볼까요? 나와 다 모두 향토적 소재 있습니까? 나 향토적 소재 있어요? 다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풀은 향토적이에요? 아니에요? 풀은 향토적 아닙니다. 도시도 풀이 있죠 분명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의 수도라는 곳에는 다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꽃은요? 둘 다 향토 아닙니다. 꽃도 다 보이잖아요 지금. 나무는요? 향토 아닙니다. 서울이 나무 더 많을 수도 있어. 공해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4번 가나다인과 저는 모두 무엇하는 것? 이별로 인한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치사한 문제입니다. 거부가 환기입니다. 환기란 건 뭡니까? 거북이를 생각하면서 불렀다는 얘기죠. 환기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내어라 명령. 내어놓지 않는다라면 가정. 구워서 먹으리라 위협. 됐죠?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환기, 명령, 가정, 위협 중에서 화자의 소망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어딜까요? 환기, 명령, 가정, 위협 중에서. 그러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랬죠. 그러면 화자의 소망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난 건 어딜까요? 구워 먹겠답니다. 이게 뭐? 위협입니다. 여러분들 껌 좀 씹었던 형들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소망이 어떻게 남아? 존말할 때 죽여버린다 내나? 위협입니다. 위협. 그래서 여기서 위협이 화자의 소망이 잘 드러난 겁니다. 집단의 소망이 가장 잘 드러난 거는 구워 먹겠다. 아니면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위협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꼭 죽기 싫으면 꼭 내놔 이런 말이래요. 반드시 줘. 죽기 싫으면 이런 뜻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5번 다음 시상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얌소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와 누구? 화자와 꾀꼬리, 즉 유리왕과 꾀꼬리가 대조가 됐고요.
기승전결의 시상 방식 몇 줄이니까? 4줄이니까 기승전결 맞고요. 성경후정의 시상 방식 맞습니다. 꾀꼬리 노는 모습을 통해서 뒤에 뭐 화자의 외로움은 외롭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경후정 맞습니다. 근경에서 원경, 여러분 근경이 뭡니까? 가까운 거, 원경, 먼 거. 아니죠. 꾀꼬리를 본 거밖에 없어요. 꾀꼬리 보고 다시 나를 보고 이런 게 없잖아요. 시선의 이동도 아니에요. 그냥 꾀꼬리만 보고 대조적인 꾀꼬리 모습을 보면서 외로워. 아이고 치야 어디 갔니?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읍사라는 것도 역시 어디에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읍사의 배경사례가 뭡니까?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았어요? 부부가 살았잖아요. 막 결혼해서 좋아 안 좋아?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생각해서 하면 흐뭇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면은 나는 독신주의자인데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김태희 같은 여자 안 해? 왜?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결혼하면 좋아서 했어요? 아니면 억지로 했겠어? 좋아서 했겠죠. 그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는 거야. 결혼 초기에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도 결혼 초기엔 죽고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밥 줘 하면은 인간아 밥 먹고 와라 막 이래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밥 안 먹고 막 늦게 들어서 밥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밥 줘? 그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그러잖아. 밥 좀 줘 하면 인간아 화상아 막 이러잖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유치원에서 진짜 그런 얘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대로 따라하니까 엄마 아빠를 다른 말로 부르면 엄마는 아빠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요? 답이 보통은 여보 자기 이런 말인데 화상아 이렇게 쓴대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말을 많이 쓰나 봐. 아니면 인간아 이런 말을 쓴대 유치원생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또 남자들 보면 이거 인간아 이러겠죠. 여러분도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잘하세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남편이 뭐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갑니까? 시장에 장사를 갑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있고요? 여자가 남아있고요. 여기 시장, 저장거리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남자가 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거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오니까 소원을 비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달을 보면서 달아 높이곰 돋으셔 멀리 비춰주세요 이러죠. 왜냐면 밤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여자 만나러 갈 때는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단란한 곳에 가는 거죠. 단란한 장소를 아침에 가요? 밤에 가요? 밤에 가죠. 강도는 아침에 만나요? 밤에 만나요? 주로? 강도가 낮에 와가지고 돈 내라 이래요 보통? 보통 밤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높이 떠서 멀리 비치면 환해지잖아. 그러면은 새로운 여자한테 못 가. 창피해서. 또 강도도 안 만나. 그래서 달아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달에게 뭐를? 소망을 빌고 있는 겁니다. 제재녀려신 거요. 어떻게?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내 동그라미 칠까요? 달아 높이건 돋으샤 머리건 비추시라 어기야 어금돌이 아우 다롬들이 제재녀려신 거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내 동그라미 진내 드디어 올세라. 꼭 알아야 되는 단어 하나가 더 있네요. 리을 쉐라라는 겁니다. 리을 쉐라는 뭐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봤다라면 진대는 긍정의 공간인가요? 부정의 공간인가요? 진대를 드릴까? 두렵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진대는 부정입니다. 누가 있는 곳? 강도가 있거나 새로운 여자가 있는 곳. 어기와 어광들이 어느 곳이나 놓아두세요. 내 가는데 점구를 세라. 내 가는 데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겁니다. 어기와 어광들이 아우 다롱들이 그러면 다른 뭐의 대상이다? 화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자의 기능을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창기파랑갑니다. 말 그대로 무엇 하는 거죠?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는 향가 중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4구체 향가는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서동요. 8구체는 2개 정도. 초용과 앞에서도 나왔던 그 다음에 죽지랑가.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찬양 흠모하는 노래. 19체 향가는 3개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 막내가 찬 기파랑가. 하나 더 안민가. 그런데 4구체, 8구체, 19체 중에서 무엇이 19체가 가장 완성된 정제된 형식을 갖고 있다.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고도 한다? 산외가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가 이 19체 향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셋 다 공통점이 무엇이 많다? 비유적 표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그래서 제막내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 한 부모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자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있습니다.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이죠. 그러면 일찍 바람 때문에 떨어진 잎이니까 누구? 죽은 누이. 어떻게 일찍 죽었으니까 요절한 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 좀 올라가서요. 그 다음에 찬기파랑가에서는 이제 하겠지만 누구? 기파랑의 모습이 나타난 걸 찾을 겁니다. 작품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안민가 같은 경우는 누구? 임금은 누구로? 아버지로. 신하는 누구로? 어머니로. 백성은 누구로? 자식으로. 그래서 국가의 일을 한 가정의 이야기로 빗대서 이야기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라면 나라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기파랑은 기파랑의 모습을 빗댄 게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느끼며 바라보며 이슬같이 달입니다. 이슬같이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간 언저리에 물가에 같은 물설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달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다라리 할 때 달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랑이 지니옷이 스프리야 이로 날이 저백이 동그라미 자갈이란 뜻입니다. 자갈 랑이 지니옷이 마음의 끝을 쫓겠습니다. 아 자까지 동그라미 높아 설이란 뜻입니다. 설이 모를 화랑이여 화랑이 우두머리여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있죠? 달 파란 물 냇물입니다. 그 다음에 조약돌 나중에 작가기입니다. 그러면 달은 사실은 이거를 놓냐 안 놓냐는 참 말이 많아요. 이 모습을 기파랑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는 있지만 자 파란 물이니까 뭡니까? 인격입니다. 파란 물이니까 어때요? 속이 다 보이는 정도잖아요. 조약돌은 원만한 성품. 그래서 동글동글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질질 않아요? 작가지는 서리를 모르는 거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조와 절개를 지닌 이런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저런 건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자, 황진이 시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어저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있으라면은 가겠냐마는 네가 구태여 또는 내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6번 문제 보시면 다와 다 중에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 있나요?
아니죠. 가 같은 경우는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거고요. 나시는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개선되리라는 기대 없습니다. 세 번째, 대상에 대한 연모의 정서 있죠. 왜? 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임을 사랑했기 때문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고요. 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흠모하고 찬양하니까 연모 있겠죠. 마지막 황진이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연모, 정답 3번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한 일에 대한 회하는 어디에만? 황진이 시조에만 드러나 있는 거죠. 만약에 제 구태여를 내가 구태여로 바꿔놓는다면 내가 굳이 보내놓고 말이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논팽이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해석한다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기억 리을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달아 높이곰 도드샤에서 기억은 달에 의탁하여 자신의 소망과 기원을 담아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높이 떠서 멀리 비춰야만이 우리 님이 강도라든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지 않고 무사히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번 니은 증대를 디디우는 거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아니고요. 증대 위험한 곳을 들일까 두렵습니다 했으니까 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디귿 작가지가 높아 시적 화자의 추모의 마음이 집약되어 있다. 그렇죠. 작가지가 높아 뭐를 못한다? 지조절기가 높은 화랑이요. 이런 뜻이니까. 리을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이 부분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8번 가를 고려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는 보시면 도의장가를 짓게 된 사연 동그라미 칠까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예종은 1120년 서경에 행차하여 팔관회를 보았는데 관복을 갖춰 입은 두 배우가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뜰에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이었다. 왕이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기며 누구냐 묻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들은 몇 줄일까요? 견홍과 싸울 때 태조를 대신해 죽은 공신이 신순경과 김낙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다가 도의장가를 지어 연행을 본 감격을 나타내었다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나온 게 임을 온전케 하는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넉성 가셨으되 몸 세우고 하신 말씀 직분 맡으려고 활 잡은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좋다. 두 공신이여 누굽니까? 두 공신은 신순경과 김낙이죠. 오래오래 굳은 자취를 나타내신저 그랬습니다. 그랬다라면 1번 임은 두 공신이 모시던 태조 왕건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임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끝까지 미쳤으니 너근 가졌지만 몸을 세웠죠. 맞네요. 분명 앞에서 뭐 했습니까? 태조를 대신해 죽은 사람들이니까 님은 태조잖아요. 2번 공신들의 행적에 대한 예종의 평가 맞죠? 어떤 뭐냐 찬양 또는 예찬하고 있는 거죠. 4번째 팔관회의 기원에 얽힌 사연을 압축 아닙니다. 팔관회의 기원이 아니라 누구? 태조를 위해 죽은 누구의 모습? 신순경과 김낙에 대한 예찬의 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팔관에 갔다가 봐서 지은 거지. 그 다음에 공신으로 분장한 두 배우의 연행이 창작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9번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제망매가죠. 여러분 제망매가는 뭐가 뛰어나다? 비유적 표현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누구의 목소리와 누구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태도는 어떤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4, 4, 2로 나눌게요. 4줄, 4줄, 2줄. 19체가 기본적으로 4, 4, 2. 8구체는 4줄, 4줄 이렇게 되고 4구체는 4줄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 동그라미 치고요. 나는 가노란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삶과 죽음의 길 나는 가야 되는 대상이니까 죽은 누이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니까 일찍 온 바람에 이에 저희 떨어지는 잎처럼 누이가 죽었죠.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월명사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이가 죽었고 월명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삶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같은 부모에 태어났는데 우리 누이는 어찌해서 일찍 죽었니? 이런 거예요. 무상감을 느꼈습니다. 태도 마지막이 중요하죠. 미탈찰에서 만날 날 나토 닦아 기다리겠노라. 미탈찰이 어딥니까? 극락세계 부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태도라는 거는 뭐 하겠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뭐 해내겠다? 승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이는 죽었지만 나는 내 직분에 맞게 관세모살 하다가 어디가 되면 내가 죽는 날이 되면 극락세계에 가서 누이여 같이 만납시다. 이런 뜻이죠. 그럼 1번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은 누이의 요조를 비유적 맞죠 분명히. 2번 화자는 삶의 허무함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맞습니다. 3번 마지막 두 행에 삶의 무상감이 잘 표현된다. 아니죠. 삶의 무상감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5연부터 8연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 두 행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19체양과 열줄인 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다 같이 죽전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화 공주 주은 하나만 읽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향가에서는요, 향가는 사실은 원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중국의 뭐랄까 문자와 우리말이 어때요? 서로 맞지가 않았죠. 그래서 킹세종 오빠가 그걸 만들 때도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뭘 썼습니까? 우리의 말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우리의 뭐가 없어서 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향가는 향찰로 쓰여진 문학 장르인데 향찰이란 게 뭐죠? 뭐에 따라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바꾸되 음과 훈을 통해서 정확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주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주자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선화공주 님은 선화공주 님 또는 님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가에서 향찰 표기에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실질 형태소에는 뭘 쓰고요? 순독을 사용하고요. 형식 형태소에는 음독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공주할 때 주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 형태소죠. 근데 여기는요, 임을 쓰는 거죠. 다르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사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 할 때는 자세히 하겠지만은 요 정도만 지금 알아두면 돼요. 그랬을 때 A 표기 방식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그럼 음독과 훈독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질 형태에서는 뭘 쓰고요? 훈독, 형식 형태에서는 뭘 사용하고 있다? 음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쉬었다가 1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